안녕하십니까, 북마크TV입니다. 유튜브 북마크TV를 시작하면서 요즘 인기 있는 핫한 책을 선택하지 않고 왜 고전 중에 그것도 따분한 논어를 선택했느냐는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전이란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삶의 지혜가 축적된 보고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고전 속에 있습니다. 고전은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우리들의 생각을 일깨우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북마크TV 오늘은 논어 중에 우정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집에 있을 때에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집을 나서면 친구에게 의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친구란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지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친구 사귐과 신의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학이 1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겠는가? 제왕의 기품을 가진 보통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처럼 음미할수록 맛과 향기가 나는 좋은 말이죠. 공자의 제자들이 이 말을 논어의 첫머리에 배치한 것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스승이 돋보일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중요한 학습, 벗과의 사귐, 남을 인정해주라는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 즐거움, 성내지 않음 또는 서운해하지 않음을 어떻게 얻을지에 대해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논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학이 4편. 증자가 말하였다. 나는 날마다 다음 세 가지를 반성한다. 남을 위해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점은 없는가? 벗과 사귀면서 신의가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 선생님께 전수받은 것을 익히지 않은 점은 없는가? 증자의 이름은 삼이고 공자보다 46살이나 어린 제자입니다. 증자는 앞에 나온 공자의 말을 거꾸로 반복하고 있죠. 스승과 제자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 화답한 것입니다. 첫째, 공자가 말한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은 증자가 말한 선생님께 전수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됨의 준칙인 효, 재, 충, 신이 곧 치국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둘째, 공자는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온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증자의 말대로 벗과 사귀는데 신의가 있어야 하겠죠. 셋째, 증자의 말대로 남을 위해 일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만족하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을 겁니다. 학이 8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중후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학문도 굳건해지지 않는다. 마땅히 충실과 신의를 위주로 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벗하지 말며 잘못을 저지르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2인 26편. 자유가 말하였다. 임금을 섬길 때 자주 간하면 욕을 당하게 되고 친구에게 자주 충고를 하면 소원해진다. 춘추 전국시대의 지식인들은 학파에 상관없이 모두 이런 처세에 밝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하여 행동하는 것은 곧 지혜이지요. 중국에 대장부는 당장의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처세의 지혜는 작은 일 같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자기 목숨을 잃거나 친구를 잃지요. 친구와 오래 사귀면서 서로 적응해 가는 것은 인간관계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야장 16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평중은 사람 사귀기를 잘한다. 오래되어도 공경하는구나. 한 사람과 오래 사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서로 존중하면서 사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공경한다는 것은 어딘가 멀리 한다는 느낌이 있고, 반대로 친하다는 것은 편하고 업신여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면 소원해지기 쉽고, 친하면 불화를 일으키기 쉽지요. 군자의 사귐은 친하면서도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공야장 24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교묘하게 말을 잘하고 보기 좋게 얼굴빛을 꾸비며 지나치게 공손한 것을 좌구명이 부끄럽게 여겼고 나도 부끄럽게 여긴다. 원한을 감추고 그 사람과 친구처럼 지내는 것을 좌구명이 부끄럽게 여겼고 나도 부끄럽게 여긴다. 공자의 이런 말투는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울림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과 섞여 살아가다 보면 공자의 말대로 하나의 가면을 쓰고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습관처럼 굳어지기 쉽지요. 공자는 그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공야장 25편. 안연과 계로가 공자를 모시고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각자의 뜻을 말하지 않느냐? 자로가 말하였다. 수레와 말과 가벼운 갑옷을 벗들과 함께 쓰다가 날더라도 조금도 개의치 않기를 바랍니다. 안연이 말하였다. 저는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도 않고자 합니다. 자로가 여쭈었다. 선생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노인은 편안하게 해드리고 벗에게는 믿음을 주고 젊은이는 품어주고 싶다. 자로와 안회 그리고 공자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구절입니다. 의리를 중시하는 호방한 자로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안회. 따뜻하면서도 빈틈없는 공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죠. 마지막 공자의 말은 세대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야기한 구절로 유명합니다. 태백 5편. 증자가 말하였다. 유능하면서도 무능한 사람에게 묻고 많이 알면서도 적게 아는 사람에게 묻고 있으면서도 없는 듯하고 가득 차 있으면서도 텅 빈 듯하고 남이 잘못을 범해도 따지지 않았지. 전에 나의 벗이 이러했다. 증자가 말한 나의 벗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안회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증자가 묘사한 사람은 장자와 느낌이 통합니다. 그래서 안회를 춘추시대의 장자, 장자를 전국시대의 안회라고도 표현합니다. 장자의 안회에 관한 일화가 많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향당 15편. 공자께서는 벗이 죽었는데 거두어 줄 사람이 없으면 내 집에 빈소를 차려라 하셨다. 벗이 보내주는 물건은 비록 수레나 말같이 귀중한 것일지라도 제사 고기가 아니면 절하지 않으셨다. 친구가 보내준 제사 고기에 절한 것은 친구의 조상도 자신의 조상처럼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안연 23편. 자공이 벗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충심으로 권고하고 잘 인도해야 하지만 만약 듣지 않으면 그만두어 스스로 욕을 보지 말아야 한다. 위령공 9편. 자공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을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기술자가 일을 잘 하려면 먼저 연장을 예리하게 해야 한다. 이처럼
어떤 나라에 살면서는 관리 가운데 훌륭한 일을 섬기고 선비 가운데 어진 사람을 벗서로 사귀어야 한다. 공자는 일을 잘하려면 먼저 좋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중국에는 관시, 즉 관계를 중시한다고 하는데 그 연원이 이처럼 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닙니다. 인간관계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다만 관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겠죠. 내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연장 같은 친구가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시 4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벗이 셋이고 해로운 벗이 셋이다. 정직한 사람과 벗하고 신이 있는 사람과 벗하고 견문이 많은 사람과 벗하면 유익하다. 허식적인 사람과 벗하고 아첨을 잘하는 사람과 벗하고 빈말만 잘하는 사람과 벗하면 해롭다. 계시 5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즐거움이 세 가지 있고 해로운 즐거움이 세 가지가 있다. 예악을 가지고 자신을 절제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좋은 점 말하기를 좋아하고 어진 벗 많은 것을 좋아하면 유익하다. 사치하고 방탕한 것을 좋아하고 태만하게 놀기를 좋아하고 잔치 벌이기를 좋아하면 해롭다. 자장 3편 자하의 문인이 자장에게 사귀는 도리에 대해 묻자 자장이 말하였다. 자하는 뭐라고 하던가? 자하 선생님께서는 사귈 만한 사람을 사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절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장이 말하였다. 내가 들은 것과 다르다. 군자는 훌륭한 사람을 높이고 보통 사람들을 포용하며 좋은 사람을 칭찬하고 모자라는 사람을 가엾게 여긴다.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면 누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훌륭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남을 거절하겠는가? 자하와 자장은 공자에게 들은 가르침을 서로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개성과 놓여있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하는 개인의 수양을 중시했고 자장은 정치를 중시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자하의 태도는 조금 좁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자장은 스케일이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돈이나 지위로서 사람을 사귀는 세태에 비추어 본다면 공자의 우정과는 실로 귀감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추사의 세한도입니다. 승승장구 잘 나가던 추사가 머나먼 제주도로 귀향을 가고 보니 수시로 드나들던 벗들은 소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승대감댁 강아지가 죽으면 문상을 가지만 정작 당사자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어들더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심이란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중국에 사절로 함께 다녀왔던 역관 이상적이라는 분이 북경에서 새로 구입한 많은 책들을 제주까지 붙여주었답니다. 역관이라면 중인이고 귀향을 갔을 망정 추사는 양반입니다. 계급과 나이를 초월하여 곤경에 처한 벗에게 손을 내민 그 절절한 우정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최고의 문인화로 평가받는 세한도입니다. 그림 제목인 세한은 날씨가 차가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름을 안다라는 논어의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무성한 한여름엔 언하없이 다 푸르지만 늦가을에 접어들어서야 활엽수와 상록수가 판별된다는 뜻입니다. 깊이 새겨볼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